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튜버 정희섭입니다.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설이 지났으니까 음력으로도 2024년인 거죠. 예, 맛있는 떡들은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제사나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안 지내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봐도 이렇게 좀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약간은 저희보다 후진국은 이 설 명절이 굉장히 활발하고 조금 약간은 뭐 일본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많이 변화가 됐죠. 뭐 변질을 했다기보다는 변화가 돼가지고 설이 예전과 같지는 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어쨌든 이제 설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202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장교환 기간도 2024년에 발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 지나고 첫날이라서 2024년 장교환 기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2024년의 장교환 기간,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제 뭔가 떠오르는 거가 대표님들마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재무회계를 하니까 재무회계가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죠. 야, 올해 재무회계는 어떻게 하면 좋아? 뭐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표님들은 이제 평가 소중하게, 이번에 또 평가 얘기가 많이들 나오니까 평가에 대해서 이거 어떡할까, A 최우수 등급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현지조사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현지조사 또 얼마 전에 또 뭐 부산에서는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근로기준법 휴게실 얘기 또 솔찬히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인건비 지출 비율은 뭐 부동이죠. 재무 얘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이게 인건비 지출 비율은 뭐 계속 지금 장기환 기간에 떠도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걸 신경 쓴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즉 어때요? 별로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재무 얘기 아주 잘했어, 평가 아주 잘했어, 나는 현지조사 잘 받았어, 그런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거든요. 돈 버는 데는 하등 이게 지장이 있는 게 얕들이 아니에요.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돈 벌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르신 케어를 제일 잘해야 돼요. 어르신 케어를 아주 잘하면 재무회계도 평가도 현지조사도 다 넘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인건비 지출도 마찬가지고. 어르신 케어를 아주 잘하고 수급자 어르신이 아주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팡이가 전국에 한 1,500개 업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상위 이렇게 어르신이 많은 순서대로 어때요? 이런 문제들이 적게 일어나요. 어르신 수가 적을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벌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돈 버는 거. 이런 거 재무회계 한다고, 뭐 근로기준법 잘한다고 돈 버는 거에 하등 상관이 없어요. 수급자 모집을 잘 하셔야 돼요. 어르신 케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분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어때요? 손님 떨어져요. 과일 가게에 과일이 어때요? 골았어? 손님 떨어져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무조건 어때요? 돈 버는 거는 그 본연의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장교환 기간은 누가 뭐래도 어르신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니까 어르신 케어를 잘하는 게, 어르신을 많이 모집해서 많이 케어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만 생존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존에도. 그 생존을 위해서는 또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 전에 장교환 기간 노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영업에 대해서는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어떤 경제적인 걸 떠나서, 왜 장교환 기간이 대형화된 장교환 기간이 저희도 많아야만 지팡이도 생존을 해요. 지팡이는 장교환 기간이 많아야 생존을 하는 그런 업체니까 장교환 기간이 많고 튼튼해야만 지팡이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대기업 하나만이 있어서는 지팡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표님들이 많이 생존하시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그럼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갱신을 좀 대비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25년에는 늦습니다. 예,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야만 갱신도 좀 수월하게 넘어간다. 갱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번 25년의 갱신이 첫 번째잖아요. 19년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라. 또 하나는 대형화를 좀 해야 해요. 어떻게든지 언제까지? 적어도 2027년까지는 대형화를 좀 하셔야 된다. 예, 수급자 20명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이게 생존하시기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지금 당장 운영하시기에도 어렵잖아요. 손익분기점은 25명부터니까. 그건 넘어야 되시니까 지금 무조건 대형화 쪽, 어르신을 어떻게든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27년까지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나는 27년에 100명의 어르신을 케어할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영업에 좀 매진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장기화 기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이에요. 기업. 크던 작던, 어르신 수가 크던 어르신 수가 많던 적던 어쨌든 어때요? 장기화 기간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그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팡이의 존재 이유와 목적, 삼성의 존재 이유와 목적, 예, 현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장기화 기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뭘까요? 예,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안 버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기업이 살아남아?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업은 무조건 돈 버는 겁니다. 장기화 기간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다면 기업의 목적은 어때요? 돈 버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이 소리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또 2024년에 그래도 또 나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 인권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빈도수가 저는 이제 아침마다 기사를 검색을 합니다. 각종의 이제 포털에 있는 모든 기사를 다 그 관련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는데, 이 노인 인권에 대한 기사가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3년 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점점 늘어납니다. 이 노인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는. 어떤 쪽으로든 간에 좋은 쪽 나쁜 쪽 다 포함해서.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여론이 형성이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인권에 대한 것, 또 대표님들은 장기화 기간은 본래 본연의 목적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거니까 어르신에 대해서 어때요? 항상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노인 인권 문제, 즉 노인 학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어때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비를 하셔야만 해요. 또 하나, 현지조사. 올해 이제 다 24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에 약간 주춤했던 게 이제 조금 이제 고개를 쳐들면서 올해 본격화된다는 건 다들 느끼실 거예요. 현지조사가 이제 강화가 될 거야. 이거 못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어때요?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인 인권이든 현지조사든 뭐 또 다른 문제가 됐든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럼 어때요? 이미 늦어요. 예. 문제가 안 발생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한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걸 대비하는 거? 전부 어때요? 증거예요, 증거. 예. 재판을 딱 갔는데, 아이고, 저 재판 판사님, 몸이 좀 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예, 이해가 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판사도 그거 안 들어요. 재판장에 저는 좀 자주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에 자주 갔었는데, 자주 가서 구경을 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처럼 막 물어보고 이거 없어요. 전부 증거거든요. 간단 명료해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증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화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법률적인 문제가 딱 발생됐을 때는 증거가 가장 핵심이 돼요. 그럼 이 증거가 어떻게 돼요? 네, 무조건 서류라는 거예요. 서류. 그러니까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다른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평가를 내가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식의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런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평가의 본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틀로서는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거를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2024년에는 그러한 준비를 해가야 돼요. 이게 한 해 만에 이게 완전히 우리 기관을 뒤바꿔서 이렇게 했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체질을 개선하거나 또는 뭔가를 바꾸거나 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시간을 좀 두시고 지금부터 서서히 좀 준비를 하셔야 이게 기업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2024년에는 대표님들 기관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저한테도 좋은 일들만 좀 가득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